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꿈을 꾸는 것 같다. 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다. 우리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믿는다면 승부의 추는 우리 손에 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여자 배구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터키와의 8강전에서 승리한 뒤 한 말입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감독으로는 이례적으로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국 여자 배구의 모든 불리한 조건을 넘어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선수들과 하나가 되면서 원팀을 만들었습니다. 준결승도 결승전도 아니고 4강에 처음 진출한 것도 아닌데 국민들은 왜 한국 여자 배구에 환호하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까요? 세계 랭킹 13위인 한국 여자 배구가 숙적 일본과 랭킹 4위의 터키를 이겼다는 단순한 경기 결과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피와 땀과 열정에서는 세계 1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단지 경기의 승패와 메달의 색깔이 그들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경기 때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출전하는 주장 김연경 선수. 자신의 라스트 댄스를 외친 그 간절함에 12명의 선수는 모두 한마음 한몸이 되었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CP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우리 국민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 때문에 힘들고 지친 분들이 많으신데요. 역대급 찜통 더위의 원인으로 열돔 현상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기후위기와 더 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폭염의 원인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부터 18세부터 49세까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장애인이나 이주민 등 접종 취약 계층은 여전히 백신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중순 장마가 끝난 이후로 최고 기온 30도를 크게 웃도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도 최고 기온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이토록 높은 이유로 지목된 것은 열돔 현상이라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열돔 현상은 고기압의 더운 공기가 한 지역에 정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공기가 거의 흐르지 않으면서 찬 공기가 들어오지도 뜨거운 공기가 나가지도 못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북미에 불어닥친 기록적인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열돔 현상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폭염의 원인으로도 열돔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더위는 열돔 현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기압이 정체돼 생기는 폭염이 아니라 더운 고기압 두 개가 겹쳐 흐르며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밑에 상층에는 5km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 위로는 티벳 고기압이 위치를 하면서 그 두 개의 따뜻한 공기층이 우리나라를 점유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더위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해서는 미국 쪽에서 발생한, 캐나다 쪽에서 발생한 힙돔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꼽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해 기온이 오르내리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더위를 직접 연결짓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인간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상관관계는 존재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태회칙 찬미바즈 소설을 통해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이러한 기후위기의 해법은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며 모두의 생태적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Se guardare la terra, il creato come un dono, non come una cosa a sfruttare al mio profitto, no? E qui è il nocciolo del problema. Contemplare e andare oltre l'utilità di una cosa. Contemplare il bello
non vuol dire sfruttarlo, no, contemplare. CPBC 김형준입니다.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8, 9월 시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접종 사각지대인 장애인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촘촘한 맞춤형 접종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 발표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뇌병변 장애 아들을 둔 주동원 씨는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보는 전혀 없었죠. 부족이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을 언제 맞는다 이런 정보는 전무한 상태였고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들은 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전무한 상태 같아가지고 정보 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문 모니터링 요원에 의한 이상 반응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 씨는 재가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방문 접종에 대한 계획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기동력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인들이. 기동력이 없고 어디 다니기 불편하고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또 이제 소외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간사는 장애인이 백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거쳐 이동편의와 지원 인력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편이라든지 방문접종이라든지 백신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도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역시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접종 안내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얻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을 위한 전용 안내 창구가 코로나가 발발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없습니다. 코로나 발발 초기부터 60개국 이상 언어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 등과 비교하면 200만이 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정책 집행 단계부터 차별받고 있는 셈입니다. 정보를 접했다 해도 접종 예약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40만 명에 가까운 미등록 이주민들이 접종 예약을 하려면 먼저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주민을 위한 대리 접수뿐 아니라 단체 접수도 모색되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역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방역에 있어서 차별이 안 된다는 인권에 기반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방역당국, 또 이주민 지원단체, 이주민 커뮤니티나 각국 대사관이 서로 협력해서 홈페이지와 같은 온라인만이 아니라 문자나 전화 등을 동원해서 홍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과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일이지만 경제 위축과 무역 장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톨릭교회 입장에서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 실천하는 착한 기업 소개해드립니다.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돼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데요. 세계 최초로 재활용이 가능한 액상형 종이 패키지를 개발한 회사가 있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14일 유럽연합은 수입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가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많을 경우 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소국경 조정제도,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겁니다. EU는 탄소국경세를 2023년부터 5개 분야에 부과하고 2026년부터는 이를 전 수입 품목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도 의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탄소국경세 도입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EU는 탄소국경세 도입 배경에 대해 화석연료 중심 경제가 한계에 도달해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know, for example, that our current fossil fuel economy has reached its limits. And we know that we have to move on to a new model. 미국,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함께 각 나라에서도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탄소세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탄소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무역 장벽이 될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들이 탄소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유럽의 탄소 국경세 도입에 따라 수출이 1% 이상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는 기후위기 극복, 특히 전 세계 국가들과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린 포럼에서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탄소 저감의 의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시 기후위기 극복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탄소세 도입에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Que todos ustedes, y yo también me uno a ustedes, a un llamado a todos los líderes del mundo, para que actúen con valentía, que actúen con justicia, y que siempre digan la verdad a la gente, para que la gente sepa cómo protegerse de la destrucción del planeta, cómo proteger al planeta de la destrucción que muchas veces nosotros gatillamos. 아울러 프란체스코 교황은 SNS 메시지를 통해 피조물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온 인류의 반성과 치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와 이로 인한 불편에 대해 우리 자신들과 삶의 전체 구조를 지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화장품 용기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라스틱. 하지만 이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천연 화장품 구독 서비스 업체인 톤28에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종이 패키지를 개발했습니다. 구독을 하기 위해서는 매달 화장품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매달 받는 이제 쓰레기 양이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한 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종이팩, 그리고 좀 더 발전된 종이류를 생각을 했어요. 톤28 정마리아 대표는 종이 패키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500번 가까운 실패와 도전 끝에 한국환경공단 인증 종이 패키지를 개발했습니다. 종이 패키지는 일반 종이처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종이 패키지는 다 사용한 후에 이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 캡은 알루미늄 캡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버리고, 이 토출 부분에 스파우트 부분만 가위로 오려내서 플라스틱으로 분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종이로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톤28은 종이 패키지뿐 아니라 용기 없이 쓰는 고체바 제품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원료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철칙이 있거든요. 성분의 90%를 투자하고 용기의 10%를 투자한다. 이제 신선한 것도 중요하고 좋은 원료를 선택해서 바르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이러한 노력으로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톤28은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달 28일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하고, 더 많은 이들이 플로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키트를 제공합니다. 제공받은 키트로 개인 SNS 계정에 플로깅 인증 게시글을 올리면 1,000원씩 환경단체에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DM을 보내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일단 들고 나가야 돼요. 저는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 대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와 주위의 환경까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만 예쁘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나만 예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내 주위의 환경까지 같이 생각하는 이제 행동하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고, 사소한 실천이 습관이 되고 작은 용기가 모여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해외 성지 순례를 다녀보면 대부분의 성당 이름에는 성인명이 붙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당에는 왜 동네 이름이 붙을까요?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성당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 열풍이 뜨거운데요. 세계 주요 성당과 성지에 가지 않고도 가상으로 순례를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즉 확장 가상세계로는 신앙의 핵심인 전례를 거행할 수 없고 성사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의 눈으로 확장 가상세계의 열풍을 짚어봤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이탈리아 로마의 성 바오로 대성당, 모두 사도 베드로 성인과 바오로 성인의 이름이 붙여진 성당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이름은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 문화의 나라들은 성인의 이름을 성당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성모승천 대성당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름으로 짓기도 합니다. 성당이 봉헌된 특별한 성인이나 그리스도교 구원의 사건의 기념이 될 만한 그 신비들을 기념하는 성당 또는 특정한 어떤 그 교회적 사건이나 특별한 신비들 중에서 성가정에게 봉헌된 성당이면 성가정 대성당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성모님께 봉헌된 성모 마리아 대성당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반면 한국천주교회는 동네 이름으로 소속 분당을 구분합니다. 서울대교구의 주교자 명동대성당, 종로성당, 용산성당 등 모두 행정구역 지명이 붙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지만 신자들을 위한 배려도 담겼습니다. 비그리스도교 국가인 한국 신자들이 성당의 위치를 쉽게 인식하고 찾을 수 있도록 지명이 붙여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비를 기념하는 일들은 되게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 성당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 대성당 같은 경우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성당인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찾으면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문화를 가진 국가가 아닌 한국교회에서는 그 성당의 이름을 지역의 이름으로. 최근 한국의 성당도 성인 이름이나 구원의 역사를 성당명에 붙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의 오금동 성요셉성당과 윌의 성모승천 성당 등 다양합니다. 이제는 한국천주교회가 지역 신앙 공동체의 거점으로 자리한 만큼 성당 이름에 교회의 상징을 더하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성인, 성녀의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는 그 동네보다도 그 성인, 성녀의 삶을 우리가 이 성당을 통해서 실천하겠다는 의지, 우리의 입장의 표명 이런 것들이 강하다고 생각되고 그 교회가 왜 생겼나, 어디에 기초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건데 하늘에 속한 성당이면 하늘의 이름을 짓는 것이, 부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성당 주보에 대해 묵상해보는 것도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삼위나 신비, 성인들을 공경하고 있기 때문에 성당에 갈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모범을 따르는 것은 꼭 필요한 실천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2019년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일부가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고딕 건축 양식의 걸작이라 불리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건 다름 아닌 게임이었습니다. 프랑스 게임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에는 19세기 노트르담 대성당의 모습이 3D로 고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3D로 수집된 데이터는 건축, 의학,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한 건축 음향 전문 기업은 한국의 주요 성당을 3D로 공간 스캐닝하고 성당 소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교구 참회와 속재의 성당, 서울대교구 압구정동 성당, 춘천교구 임당동 성당이 3D로 정교히 구현됐습니다.
건축 가치가 높은 성당 데이터를 기록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노틀담 성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깝게 이제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많이 되었는데요. 특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건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국에서도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쌓아놓지 않으면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다시 그 공간들을 재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D 스캐닝은 360도 카메라로 성당의 구석구석을 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당 같은 경우는 여성 미술품들이 각 곳곳에 이렇게 전개돼 있고 저런 스테인글라스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시는 분들이 그 위치에 가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전부 다 포인트를 찍어야지 그게 전달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성당의 3D 데이터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인터넷의 현실과 비슷하게 구현된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VR, AR 기술을 통해 현실감을 높이고 인공지능으로 사용자와 닮은 아바타도 만들어냅니다. 성당의 실제 모습은 가상 공간에서도 실제처럼 구현됩니다. 제가 아바타의 모습으로 성당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메타버스 열풍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신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출근을 메타버스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채용 설명회와 대학교 입학식도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집니다. 메타버스를 교회 안에서 활용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세계 주요 성당을 방문하고 성지순례할 가능성도 열립니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바티칸 박물관은 VR로 구현된 박물관의 가상 관람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우리 일상과 가까워졌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신앙의 핵심인 전례를 거행할 수 없고 성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의 친교에 대해서도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황청 세복음화 촉진평의회가 펴낸 교리교육 지침에도 디지털 세계의 가상현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은 가상현실은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경험하는 영적, 성사적, 교회적 현실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실된 형태의 소통으로 이는 사람들 사이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의 결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세계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은 가톨릭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거리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성당은 신앙생활의 터전이 되는 곳입니다. 미사를 봉헌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친교를 이루는 중요한 공간이죠. 하지만 전주교구 문정본당 신자들은 20년째 가건물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어서 새 성당 건립이 절실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기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가건물 지붕 위에 파란 천막천이 덕지덕지 씌워져 있습니다. 성전에 빗물이 새는 걸 막기 위해 덮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6월 폭우로 성전은 또다시 물바다가 됐습니다. 바닥에 빗물을 퍼담고 빗물이 흥건한 제대를 닦아내며 신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고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멍청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언제 우리 새 성당 만들어 주실랍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문정본당은 제대를 보호할 대형 비닐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린 천장과 벽면엔 까맣게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교리실이 있는 교육관 상황도 심각합니다. 군데군데 벽이 갈라지다 못해 자재가 떨어져 나와 철근이 보일 정도입니다. 천장에선 빗물이 쏟아져 내려 급하게 땜질을 했는데 누전과 화재 우려로 에어컨 가동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당분간 지금 폐쇄한 상태입니다. 2001년 8월에 설립된 전주교구 문정본당. 신자들은 본당 설정 후 곧바로 성전 건립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길어야 10년일 줄 알았던 가건물 생활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사실은 한 10년 지나면서부터 새로운 성전에서 미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여력도 안 되고 그때 여건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인데도 보수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본당 설정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주임 안봉환 신부는 올해 1월 부임하자마자 성전 건립을 위해 다시 신자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일단 묵주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자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금은 어떤 활동적인 것보다는 신자들의 마음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활동,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고 100만 단 봉헌을 목표로 시작한 묵주기도는 어느덧 4만 단 가까이 모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옵소서. 아멘. 기도로 마음을 모은 문정본당 공동체는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사제와 수녀, 신자들이 직접 만든 공예초들은 성전 건립기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벽돌 한 장 쌓는다는 그 마음, 작은 정성을 보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본당은 공예초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직구한 나르드 향수도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직접 캔 고구마 순으로 김치도 담가 판매할 계획입니다. 주임 안봉환 신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최근 번역 출간한 소년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책 하늘나라로 가는 비단길 수익금을 성전 건립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어느 나이 많으신 자매님께서는 우리 성당 진짜 짓는 거야? 진짜 짓는 거야? 사목회장 진짜 짓는 거야? 이렇게 확인하시는 그런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새 성전 건립에 필요한 자금은 35억 원. 갈 길이 먼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금엔 생각만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으로서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떠나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합해가지고 훌륭하고 좋은 성전이 이룩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비가 자주 내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안신부. 튼튼한 새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신자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본당이 좀 더 빠른 시기에 성전 건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힘들지만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새 성전 건립을 소망하는 신자들의 마음과 정성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전주교구 문정성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수요 일반 아련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교황은 여름 휴가 기간 내에 수술을 받고 회복과 휴식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일반 아련을 주례했습니다. 훈화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이달부터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직무를 시작한 유흥식 대주교의 출국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 대주교는 사제와 신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바티칸으로 출국했는데요. 유 대주교는 취재진에게 순교자의 후예답게 잘 살겠다며 많은 이들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오로 6세 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7월 여름 휴가 이후 재개된 첫 일반 아련이자 결장 협착증 수술 이후 가장 가까이서 신자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교황의 모습은 수술 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건강해 보입니다. 다만 신자들을 만나러 계단을 내려갈 때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황은 일반 아련에서 특별히 레바논을 언급하며 사목 방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Cari libanesi, il mio desiderio di venire a visitarvi è grande e non mi stanco di pregare per voi, perché il Libano ritorni ad essere un messaggio di fratellanza, un messaggio di pace per tutto il Medio Oriente. 레바논은 1년 전 끔찍한 폭발 사고를 겪은 곳입니다. 수도 베이루트의 한 창고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 2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건 작업이 한창이지만 불안한 정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A un anno dalla terribile esplosione avvenuta nel porto di Beirut, capitale del Libano, che ha provocato morte e distruzione, il mio pensiero va a quel caro paese, soprattutto alle vittime, alle loro famiglie, ai tanti feriti e a quanti hanno perso la casa e il lavoro. E tanti hanno perso l'illusione di vivere. 그러면서 교황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Oggi faccio appello anche alla comunità internazionale, chiedendo di aiutare il Libano a compiere un cammino di risurrezione, con gesti concreti, non con parole soltanto. Gesti concreti. Auspico che in tal senso sia proficua la conferenza in via di svolgimento promossa dalla Francia e dalle Nazioni Unite. 한편 교황은 오랜만에 만난 신자들과 매우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밝은 미소로 기념 촬영을 했으며 어린이들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일반 아련을 시작으로 교황은 하반기 본격적인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인천국제공항.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가 언제나처럼 밝은 모습으로 공항에 들어섭니다. 공항은 유대주교의 출국길을 함께하기 위해 찾아온 신자와 사제들, 취재진들로 북적입니다. 출국 수속을 마친 유대주교는 밝은 표정으로 배웅을 나온 신자, 사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대주교는요, 사제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장관직 임무를 시작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시민님들이 그 사제 본연의 모습에서 기쁘게 신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유대주교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은 우리 손에 달렸다며 이웃을 생각하고 주는 삶을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어떻게 이기는 우리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 더 나쁜 방향으로 될 것이고 주는 삶을 살 때는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할 테니까 정말 좀 이웃을 생각하면 주는 삶을 통해서 서로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대주교의 장관 임명으로 공성이 된 대전교구의 교구장 서리에 대전교구 총대리 김종수 주교를 임명했습니다. 유대주교는 출국 전 들려온 김주교의 임명 소식에 덕담을 전하며 서리는 다음 교구장이 올 때까지 징검다리를 놓는 역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교구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주교님께 잘 인수인계하실 수 있도록 잘 해나가시라 믿고 있고 한국인 첫 교황청 장관으로서 새로운 사목길에 오르는 유대주교. 유대주교는 자신의 장관 임명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위해 더 봉사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유대주교는요, 순교자의 후예답게 잘 살겠다며 많은 이들의 기도를 청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도 더 많이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좀 기여할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순교자들 후예답게 가서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버려지거나 학대당하는 동물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가 최근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고양이 5마리를 키우는 청년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뮤지컬 배우 김선우 헬레나 씨가 후추를 만난 건 올해 5월입니다. 밤길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따라가 보니 후미진 골목 쓰레기통 옆 박스에서 아기 고양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어미가 있을까 싶어 멀찍이서 한참 지켜봤지만
어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후추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거든요.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박스 근처에 이제 벌레들이 좀 많았어요. 김 씨 가족은 막내 후추를 포함해 모두 5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와 집에서 함께 키우는데 5마리 중 4마리가 구조된 고양이들입니다. 라떼는 키우던 고양이가 죽자 같은 종의 고양이를 보호소에서 데려왔습니다. 쌍둥이처럼 똑 닮은 돌체와 까망은 카페 안팎에서 구조했습니다. 김 씨에게 고양이들을 구조한 이유를 물어보니 동물도 생명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존재인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제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같은 생명이고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들한테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맏형 슈가만 유일하게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쳐 합류했습니다. 고양이 5마리와 생활하는 건 사랑과 책임감을 함께 필요로 합니다. 때마다 사료와 물을 챙겨주고 씻겨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마음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이 됐습니다. 어떤 생명체를 사랑할 때 굳이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쁘잖아요. 착하고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김 씨이기에 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했다는 뉴스를 보면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약간 너무 가슴 아프고 제가 다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런 기사는 잘 안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런 보호소에 기부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사료 같은 거 사서 보내고. 그래서 정부가 동물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온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네. 그런 법안이 생겼으니까 사람들도 좀 더 그런 거에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해서 데려와가지고 좀 귀여울 때 키우다가 좀 뚱뚱해지면 버리고 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길냥이들을 애교 넘치고 말귀도 알아듣는 식구로 만든 김 씨. 친누나처럼 다정하게 당부의 말을 건넵니다. 후추야,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제 수술도 해야 되는데. 무슨 수술이요? 중성화 해야죠. 돌체야, 이제 우리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물도 많이 먹고 알았지? 알았다고? 그래, 대답 잘했어. 아이고 이뻐.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대면 미사가 제한되고 거리 두기로 인해 집에서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면서 신앙을 다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성경 필사에는 기도와 정성,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2팔을 잃은 석창호 베드로 화백이 먹과 붓으로 3년여 만에 성경 필사를 마쳤습니다. 필사를 마치는 날, 기자가 석화백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서울 한남동 석창호 화백 자택. 석화백이 의수에 붓을 쥐고 한자 한자 정성껏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화백은 구약성경 맨 뒤 말라키서 3장 24절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는 문장을 끝으로 73권 성경 전권 필사라는 장도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2018년 7월 11일부터 시작된 성경 필사는 3년 만인 지난달 27일 마무리됐습니다. 석화백은 2015년 환갑을 계기로 성경 필사에 나섰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감사 차원에서였습니다. 2015년이 이제 그 환갑이 된 해였었는데 그때가 60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손 있는 그 30년하고 손 없는 30년을 이제 뒤돌아봐 봤어요. 그랬더니 손 없는 30년이 더 행복하고 즐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보답을 해야겠다 그 생각했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필사하는 게 내 보답이 되지 않을까. 성경 필사를 마친 소감을 물었더니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끝난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보면 내가 다시 또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거, 뭐 욥기라든지 그 뭐 마가복음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다시 중간 이제 한 권씩 해서 따로 이제 써볼 예정이거든요. 전기 기술자였던 석화백은 1984년 22,900볼트의 전기에 감전돼 양팔과 왼쪽 발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12번의 절단 수술과 회복 끝에 양팔과 발가락을 잃었지만 이후 화가로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것도 감전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석화백이 세계인의 이목을 끈 것은 2014년 소치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 때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덕분입니다. 장애를 넘어 화가이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석화백은 우리 시대의 희망의 산증인입니다. CFPBC 이희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 논란을 겪던 2020 도쿄올림픽이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이번 주일 폐막합니다. 대회 기간 내내 잡음과 논란도 있었지만 선수들이 만들어낸 열정의 스토리는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야구와 배구에는 있었고 축구와 농구에 없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2017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김원중 선수는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것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한일전입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유난히 한일전이 참 많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배구와 야구 말고도 펜싱, 럭비, 핸드볼 등 총 10개 종목에서 한일 간 자존심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는 분명 선수 간 대결이지만 동시에 한 국가를 대표한 것이기에 역사적, 지리적으로 갈등이 존재하는 한일 간 대결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의 승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에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한일전의 짜릿한 승리와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이 남성은 일본 천주교 예수회 소속 나카이준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일본 시모노세키의 조선학교인 야마구치 초중급 학교 학생들입니다. 나카이준 신부는 조선학교에 지원금을 배제하는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에 맞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에 냉방시설도 없이 운영되는 조선학교 지원 활동을 펼치며 저희에게 관심과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쓰는 조선학교, 그리고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일본인 성직자.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 선수단의 승리를 응원하는 것, 그것은 분명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차별에 맞서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70여 개의 조선학교와 그곳에서 꿈을 키우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일본 가톨릭 교회의 양심적 노력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한일전 승리보다 값진 아름다운 연대의 마음입니다. 제1조선학교 학생들, 그리고 차별에 맞서는 양심적 활동가들에게 오늘도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